오피스텔은 그냥 보지도 마라. 야, 보지도 말래? 네. 네, 이것도 저는 공부가 안 됐다고 생각해. 전세가 2억이야. 그런데 2억 4, 5천이면 집을 살 수가 있어요. 어떤 취지로 매매를 하느냐. 그러면 최저가로만 사면 되나요? 최저가 물론 중요한데 그건 솔직히 바보 같은 행동이라고 생각하거든. 정말 부자가 돼서 집이 두 채 되고 세 채 되고 고가좋나 이런 불안의 요소가 좀 있는 건 맞거든. 1000, 2000 차이인데 되게 좋아할 요인들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사회 초년생인 1인 가구나 신혼부부처럼 2인 가구들은 사실 처음부터 예를 들어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아파트가 부담스럽다고 하면 제일 많이 보는 게 이제 빌라거든요. 지금처럼 전세가 없는 때는 사실 전세 가격이랑 매매 가격이랑 그렇게 차이가 크게 나질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전세가 2억이야. 그런데 2억 4, 5천이면 집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 집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접근하는 경우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빌라에 대해 제가 조금 얘기를 드리면 지역적인 게 진짜 특히 중요해. 호재가 있는 지역. 예를 들어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추후에 재개발이라든지 어떤 호재가 있는, 그리고 또 얘기한 것처럼 역세권 주 입지여서 입지가 너무 좋다. 그러면 수요층들이 당연히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 살기 편하고 교통이 좋고 이러면 선택될 수가 있는 거니까. 이게 우리가 나중에 되팔았을 때를 생각하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살 때 접근성도 생각하지만 다른 데로 점프업을 하려고 하면 좋은 가격에 잘 팔아야 되고 또 쉽게 팔릴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점이 있잖아요. 빌라 같은 경우는 지역 분위기를 많이 보셔요. 그 현장 분위기. 임장을 많이 무조건 다니시길 저는 추천드려요. 그리고 그 외적으로는 구조가 너무 합리적이거나 아니면 가격 대비 평형이 크거나 이런 것도 사람들이 되게 좋아할 요인들이잖아요. 이 가격대인데 안이 넓고 쾌적해. 그러면 선택 안 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중점적으로 보시길 권해드려요. 다만 빌라는 추후에 시세 차익을 보기가 좀 어렵고 오히려 연식이 될수록 감가상각이 되지 않나 이런 불안의 요소가 좀 있는 건 맞거든요. 지역을 진짜 잘 보시긴 하셔야 돼요. 빌라는 사실 어떤 취지로 매매를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저희 빌라가 지금 2억대만 해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싸게는 2억에서 2억 초반 잡을 수 있는 투룸들, 복층형 원룸, 테라스도 넓게 돼 있는 것들, 그런 좋은 매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 역세권에 있는 것들이니까 그런 매물도 한번 주로 보시면 좋고, 그리고 내가 조금 더 금액이 된다. 예를 들어 30대 초반이라서 내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혼부부다. 그러면 이제 부부니까 둘이 같이 또 돈을 합치게 되면 가용금액이 또 커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는 여기 역세권 주변에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 추천드려요. 그래서 투룸이 평수가 17평, 18평 되기 때문에 방 크기도 굉장히 크고 거실과 주방이 널찍하게 잘 되어 있는 구조거든요. 신혼부부뿐만이 아니라 내가 자녀 하나 낳아도 3인 가구까지 충분히 살 수 있는 구조고 굉장히 깔끔하고 좋아요. 신축급이라서. 그래서 그런 매물들 추천드리는데, 그런 것도 3억 후반에서 4억 정도면 하실 수 있는 매물들이 많아요. 그리고 역세권에 모든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저점일 때 매수하는 거 추천드려요. 그러면 최저가로만 사면 되나요? 최저가 물론 중요한데 그건 솔직히 바보 같은 행동이라고 생각하거든. 1000, 2000 차이인데 못난이 1, 2층에 있는 최저가를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잖아요. 오히려 로얄층이고 볕 잘 들고 그리고 옵션도 더 잘 돼 있어. 그렇다고 하면 굳이 최저가를 고집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는 나중에 되팔 때도 사실 그만큼 돈 더 못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싸게 산 만큼 나중에 되팔 때도 더 미치고 파는 경우도 있고, 하물며 빨리 현금화가 안 된다고 하죠. 인기 있는 매물이 아니니까 거래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무조건적으로 최저가만 고집하기보다는 그 집의 컨디션이나 상태를 보고 내가 다만 1000만 원이 됐든 2000만 원이 됐든 조금 더 보탰는데 완전 퀄리티 더 좋은 매물이야. 그러면 당연히 이걸 선택하시는 방향이 맞죠. 오피스텔을 추천을 드렸는데 사람들이 사실 자세한 정보를 모르고 무조건 오피스텔은 안 좋잖아요. 오피스텔 사지 말라고 많이 하던데요, 말리던데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왜 안 되는지에 대한 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아 씨만 해도 지금 오피스텔은 왜 안 돼요? 그냥 뭔가 팔 때 하는 게 어려우니까 사지 마라. 오피스텔은 그냥 보지도 마라. 하는 소리만 듣고 그래야 되는구나. 보지도 말래? 네. 오피스텔이 사실은 예전에 역세권 주변으로 포진되어 있는 원룸형이 많았어요. 일명 닭장형이라고 하는 그런 오피스텔, 오피스로도 쓸 수 있고 그리고 간단하게 취사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닭장형 오피스텔이 아니고 주거용 오피스텔, 일명 아파텔이라고 하는데, 근데 모든 시설이 그냥 아파트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물론 아파트의 대체제다 이런 말은 나와요. 그런데 그만큼 가격 메리트가 있잖아요. 만약에 역세권
수도권에 있는 투룸 아파트 살려고 하면 금액이 얼마겠어요? 이 4억대로 절대 접근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든 인프라 좋고 교통 좋고 컨디션 자체가 하다못해 단지 내에 초등학교까지 있으니까 그냥 아파트랑 동일한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다 동일한 컨디션, 아파트의 생활과 다 똑같은 상황인데 사람들이 그 예전에 생각했던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그 취약점을 계속해서 안고 가시는 것 같아요. 새로운 공부가 필요한데 새로운 정보가 입력이 안 되셨다고 저는 보여요. 근데 다만 단점이라고 하면 딱 하나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게 취등록세. 취등록세 같은 경우는 여기가 명백하게 주거용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업무용으로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 단점 말고는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저는 생각할 게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아파트와 같은 형태를 띠고 있어요. 아파트의 대체제일 수는 있지만 그만큼 가격적인 메리트와 입지적인 메리트가 훨씬 있거든요. 심지어 나중에 이제 어떤 투자에 있어서도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순차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도 따라 올라가거든요. 이 또한도 지역이 중요하겠지만 굳이 오피스텔을 기피할 이유는 없다. 만약에 그게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점 때문에 안 좋은 건지 본인이 스스로 하나하나 짚어보면 다 해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궁금한 점들도 공부하기가 어려우면 저 같은 중개사 찾아서 상담해 보셔도 좋고, 그리고 매매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금리 부분들도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리라는 게 전세하고 매매하고 물론 조금 차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거든요. 전세에 대한 대출 이자는 그냥 나가는 비용 지출일 뿐이고 매매에 대한 대출 이자는 내가 투자를 하기 위한 그거의 투자다, 이렇게 보시면 전혀 아깝지 않은 돈이 될 수 있으니까. 금리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라서 전세도 마찬가지고 매매도 마찬가지고 오름폭이 있다 그러면 같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저가로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것보다는 충분한 계획을 해서 해보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세금 부분 괜히 덜컥 겁이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것도 저는 공부가 안 됐다고 생각해. 뭐냐면 우리는 주택은 대부분 공시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 실매매 금액에 있어서 한 30-40% 빠져요. 한 60-70%밖에는 산정이 안 돼요. 그거에 산정해서 뭐 재산세든 보유세든 내게 되는 건데 그럼 금액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사실 세금 같은 경우는 내가 내 거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 조금 투자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셔야지 그게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한다? 저는 이건 좀 어불성설이라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무턱대고 겁을 먹을 필요 없어요. 내가 1가구 1주택이라고 하면 그 공시가격에서 산정되는 퍼센테이지 얼마 안 하거든요. 비교적 저렴한 금액이니까 크게 부담 안 가져셔도 되고 나중에 우리가 만약에 정말 부자가 돼서 집이 2채 되고 3채 되고 뭐 고가주택이 있고 이렇다고 하면 세금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처럼 뭐 정부에서 자꾸 세금 규제하고 막 이렇게 할 때는 충분히 어떻게 조절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지만 지금 우리가 내 집 하나 마련하는 거에 있어서 세금을 두려워한다? 이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지금 매수 심리가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시기가 저점 매수를 할 기회라고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왜냐면 지금 매물은 많이 놓여져 있는 상황인데 그 매수 심리 위축 때문에 매수하려는 사람들은 별로 없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선택의 기회가 더 많고 가격 조정도 더 많이 할 수 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남들 다 안 산다고 하니까 그냥 저도 따라서 안 사는 것밖에 안 되는 거고, 오히려 그거를 잘 공부해서 공략해서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으면 훨씬 좋은 기회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더 떨어질까 봐 이런 생각들도 하시는데 사실 지금 저희 삼성 지역만 봐도 더 이상 떨어질 부분이 없어요. 거의 최하점이라고 보셔도 될 만큼의 가격 형성이 되어 있고 반면에 컨디션은 되게 좋은 집들이 많이 있거든요. 내가 무조건 아예 뭐 진짜 발등에서 잡을 수 있으면 제일 좋지만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저점이라고 했을 때 무릎이라고 한다고 한들 어깨나 머리에서 잡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오늘 나름대로 제가 매매에 대해서 좀 권해드렸는데 말 그대로 요즘 현 시장이 전월세가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민이 깊어지고 솔직히 결혼하는 신혼부부들도 저 살 집이 없어서 어떡해요 이렇게 고민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다른 방면에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다가 이제 오늘 이런 주제를 말씀드리게 됐고, 그리고 아까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사람들의 매수 심리가 위축되어 있을 때는 나와 있는 좋은 매물들을 더 많은 선택지로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검토하고 충분히 많이 공부하고 그리고 임장도 많이 다니시고 저처럼 저 같은 중개사한테 상담도 많이 받아보시고 그렇게 해서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초년생이 집을 사기에 두렵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혹은 뭐 궁금한 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